안녕하세요. 파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팀 팀장 권청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2021년 놀이교사 지원사업 성과보고 대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한 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많은 보호자와 참여 아동이 이 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저희 센터도 기뻤고 지원해 주시는 세이브 더 칠드런 담당자분도 굉장히 보람을 느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 2021년 발달장애 아동 놀이교사 지원사업의 성과보고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파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최희진 과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파주시 장애인 가족 여러분, 노인장애인과장 최희진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발달장애 아동 놀이교사 지원사업 성과보고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까이 찾아뵙지 못하는 점 참으로 아쉽습니다. 사랑하는 장애인 가족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상으로만 인사드리게 된 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주시 장애인 가족 복지 증진에 항상 애쓰시는 파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직원 여러분, 유관단체 및 협력기관 등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파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2021년 8월에 개소되었습니다. 장애인 가족을 위해 상담 치료 지원, 가족 휴식 지원, 비장애 형제 정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발달 장애 아동 놀이교사 지원 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수행하게 돼 성과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파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이와 같은 노력은 발달 장애 아동이 사회성 향상은 물론 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 감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껏 장애인 가족 여러분들과 많은 관계자분들이 보이는 곳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애써주시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셨듯이 앞으로 파주시도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예전과 달리 코로나19로 직접 대면하여 마음을 편하게 인사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항상 여러분 모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는 시정 운영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놀이교사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장애인 가족 여러분 가정 내에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놀이교사 지원사업 물심양면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고 계시는 세이브 더 칠드런 정태영 사무총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브 더 칠드런 정태영 총장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세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개인위생과 방역수칙이 강조되고 있으며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시기입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이 줄어들고 확진자 수의 증가로 대외 활동은 보다 제한되었으며 돌봄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아동 삶의 질에도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2020년에 온라인 수업 자체가 힘든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외에는 놀이터가 없어 장애인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습과 놀이가 기반이 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경기도 파주와 경상남도, 창원,
2개 지역에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으며 장애 아동들의 놀이시간을 확대하고 사회성 향상을 위해서 놀이교사들이 각 가정에 방문하여 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루에 평균 1시간의 놀이시간이 늘어났으며 부모들의 양육 부담감은 10% 감소하였고 아이들의 사회성은 평균 9% 향상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종사해 주신 파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여러분들, 그리고 놀이교사 선생님들, 파주시 관계자분들, 또 코로나19에 불구하고 적극 참여해 주신 아동과 그 보호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파주 지역 이외에도 더 많은 지역의 발달장애 아동들이 놀 권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모 법인이시죠?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윤종술 회장님 인사 한말 읽겠습니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윤종술 대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이브 더 칠드런과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파주지의 파주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세이브 더 칠드런의 지원으로 놀이교사 지원사업 보고대회를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세이브 더 칠드런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 아동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장애인 부모들이 고심하는 것이 치료, 교육, 놀이, 그 다음에 지역사회 통합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는데요. 가장 고민하는 이 놀이치료, 놀이지원, 함께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 함께 살아가면서 적절하게 활동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지 놀이교사 지원사업이 아주 적절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장애인 부모님들이 아동 시절에 이 놀이지원사업, 놀이교사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 비장애인들과 또 장애 아동들이 다양하게 지역사회 놀이를 통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사회의 많은 영역들을 개발할 수 있는, 또 장애인 부모님들이 아동들의 놀이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리고요. 또 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대 실무자분들의 고생으로, 또 함께 참여해 주신 지원교사들의 고생으로 이렇게 오늘 평가회가 무난히 잘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회가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많은 장애 아동들과 비장애 아동들이 함께 놀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놀이교사 지원 사업을 통해서, 또 놀이 치료를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또 어린 시기에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많은 것들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요. 파주지회장님과 파주지역 가족지원센터 관계자님, 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 또 아동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 하나하나 성장하는 모습 같습니다. 어려운 코로나19 시기에 이렇게 함께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오늘 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도 늘 함께 지지하며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파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센터장 김정환입니다. 놀이교사 지원사업은 세이브 더 칠드런 사단법인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파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함께 공을 들여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 결과를 이렇게 사업보고회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 놀이라는 것이 비장애 아동 입장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이지만 발달장애 아동들은 놀이라는 의미보다는 치료라는 형태의 교육이 더 중요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놀이교사 지원사업은 아동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사회성 증진을 위한 매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놀이교사 지원사업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들이 스트레스 없는 놀이 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죠? 최정미 매니저님의 놀이교사 지원사업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이브 더 칠드런 발달장애 아동 놀이교사 지원 사업 성과 보고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세이브 더 칠드런 기관 소개와 사업 소개를 맡은 세이브 더 칠드런의 최정미입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국내를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아동의 건강한 삶, 교육받을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권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you wanna dream every door 1차 대전 직후인 1919년 전쟁의 참상 속에 가장 큰 고통을 받았던 사람은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목격하고 이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영국의 에글랜타인 잽은 전 세계 아동을 위한 최초의 구호기관을 창립합니다. 모든 아동은 빼앗겨선 안 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당시로서는 혁신적으로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선포하며 세이브 더 칠드런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한 세기 동안 세이브 더 칠드런은 러시아 기근, 2차 대전, 르완다 대학살, 인도양 쓰나미, 시리아 내전 등 아이들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받는 현장이라면 어디라도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120여 개 국가에서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14,000여 명의 직원들이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like I believe in you. Every step is another blow. 한국 전쟁이 막을 내린 1953년, 세이브 더 칠드런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인도적 위기 현장이었던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세이브 더 칠드런이 목격한 것은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수많은 아이들과 가족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폐허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이브 더 칠드런은 한국의 아이들과 함께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는 전국 5개 지부와 24개 사업장, 그리고 해외 20여 개국에서 아동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 성장할 권리, 충분히 교육받을 권리,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아동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를 지켜주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아동과 가장 가까이에서 아동이 가장 필요로 하는 활동을 펼칩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빈부, 인종, 성별 등에 관계없이 전 세계 모든 아동이 온전히 권리를 누리는 세상을 꿈꿉니다. 우리는 미래를 믿습니다. 오늘 굶주리는 아이가 내일은 충분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오늘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가 내일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오늘 학대에 시달리는 아이가 내일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Change for Children. 변화를 위한 Save the Children의 믿음에 함께해 주십시오.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모든 아동의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장애 아동들의 발달 및 참여권 증진을 위해 발달장애 아동 놀이교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 놀이교사 지원 사업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발달장애 아동들이 학교 및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발달장애 아동들의 돌봄과 교육이 온전히 가정에서 떠나야 되는 상황을 파악하게 되어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애 아동들의 돌봄과 학습권 보호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들의 놀권리 보장 또한 대두되었는데요. 주의 집중과 행동적인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 아동들은 단순한 학습이나 지식 전달도 중요하지만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교감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곧 사회성 향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달장애 아동들의 사회성 향상을 위해 놀이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이지만 발달장애 아동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소수의 무장애 통합 놀이터거나 아니면 학교 외에는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또한 이용이 어렵게 되면서 장애 아동들의 놀이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는 아동이 부모 외 타인과의 놀이를 통해 자유롭게 에너지를 발산하고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실컷 함께 놀 수 있도록 놀이가 기반이 된 서비스인 그 발달장애 아동 놀이교사 지원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 놀이교사 지원 사업은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복지 사각지대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놀이교사를 지원함으로써 놀권리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놀이 시간을 확대하여 발달장애 아동들의 사회성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특수교육 및 관련 학과를 졸업한 놀이교사들이 법정 저소득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놀잇감을 가지고 주 1회에서 3회 방문하여 1대1 개별 놀이 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놀잇감은 언어, 미술공예, 체육, 수리, 인지 발달, ICT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이들의 성향이나 특성, 지적 능력에 따라 기본형 놀이부터 확장하여 놀이할 수 있도록 구성했는데요. 언어 영역 놀잇감에는 역할 놀이, 젠가 등을 통해 생각이나 느낌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고요. 미술공예 영역 놀잇감에는 소근육을 사용하여 다양한 만들기나 그리기 등을 통해 공간, 시각의 미를 표현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체가 튼튼하게 단련될 수 있도록 소근육과 대근육을 활용하여 놀이를 진행할 수 있는 볼링 세트, 콩주머니 세트 등의 놀잇감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체육 영역의 놀잇감은 아동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딱딱하지 않은 소재의 놀잇감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연산에 대해 배우고 집중력과 순발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할리갈리와 자서숙자, 비즈, 화폐놀이 등의 놀잇감으로 수리 영역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지 발달을 위해 주사위 수도쿠, 메모리 게임 등의 놀잇감을 구성하여 논리적 사고력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발달장애 아동들이 장시간 지속해서 흥미를 갖고 집중하며 놀 수 있도록 ICT 영역의 다양한 놀잇감을 활용하였습니다. ICT 놀잇감은 두브레인, 코드모스, 운진 대시로봇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포함하여 전자피아노 및 전자드럼, 무선조종 장난감, 전자현미경 등의 전자기능이 탑재된 놀잇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 아동 놀이교사 지원 사업의 사업 절차는 6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는 협력기관 선정 및 협약으로 발달장애 아동 인구 현황, 수급 아동 현황, 특수학교 및 장애인 복지관 현황 등의 3가지 항목을 토대로 사업지역과 협력기관을 선정하고, 두 번째는 선정된 협력기관과 협약한 후 아동 선정 및 놀이교사 채용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채용된 놀이교사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아동 권리 교육, 활동 계획안 및 업무 매뉴얼 등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한 보호자 대상으로 장애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을 진행합니다. 보호자 대상 놀 권리 교육을 진행한 후 놀이교사가 아동 가정에 첫 방문하여
아동에 대한 기초정보와 특성을 파악하는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아동 보호자들이 사전 설문조사에 참여합니다. 첫 방문 때 파악된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에 맞춰 놀이 계획을 수립한 후 놀이 활동을 진행하는데요. 놀이 활동이 3주 정도 진행된 시점에 놀이 계획 재수립을 위한 개입 방향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이때 아동 개별화 목표 재수립을 위해 자문위원을 초빙하며 그 자문위원들이 놀이교사님들께 슈퍼비전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놀이활동 12주에서 16주차 이내에 활동 중간 점검을 위해 우수 사례 및 대표 사례를 발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놀이교사 3차 교육 시에는 사례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걸친 점검을 위한 중간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종료 3주 전부터 서비스 종료일을 각 가정에 안내하고 종결을 위한 준비를 진행합니다. 활동 종료일에는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효과성 검증을 위한 사업 설문을 진행하고 최종 평가회를 통해 사업을 평가하며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다음으로 2021년 활동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경기도 파주시와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진행되었으며 파주 55명, 창원 44명, 총 99명의 발달장애 아동들이 그리고 놀이교사 3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원래 2021년 12월까지 활동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2022년 겨울방학 기간 동안 발달장애 아동들이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려되어 발달장애 아동들의 발달 및 보호권 증진을 위해 2022년 3월까지 활동을 연장하였습니다. 21년 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전달해 드렸는데요. 사업 결과 보고는 파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권청희 팀장님께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팀 팀장 권청희입니다. 2021년 놀이교사 지원사업 사업 현황 실적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놀이 수업을 1:1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참여 아동은 40명이나 중도 탈락 및 신규 인원 충원 등으로 실제 참여 인원은 55명입니다. 서비스 제공 또한 처음 계획했던 회기는 1200회, 제공 시간은 2520시간이었으나 각각 48%, 43% 증가한 회기는 1785회, 제공 시간은 3616시간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모니터링을 통해 놀이 교구, 장소, 교사 등 각 항목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피드백 또한 신속히 진행됐으며 참여 아동 및 놀이교사 전원이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놀이교사는 주 1, 2회 가정 방문을 하여 아동 방임 및 아동 학대 정황이 의심되면 센터는 세이브 더 칠드런 담당자와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와 아동 장애활동 지원사에게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아 차상위 계층임에도 드림스타트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아동 방임 의심 가정은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 대상에 편입되었으며 아동학대 의심 가정은 파주시 장애인 복지관 상담 사례 관리팀과 긴밀히 협력하여 가정기능 회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이교사 지원 사업을 통해 본 사업의 목적 외에도 위기가정 발굴 및 개입을 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놀이교사 지원사업 아동 대상자는 파주시와 파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센터에 의뢰해 파주 관내 특수학교 2개와 특수학급에 참여 공문을 발송해 모집하였습니다. 교사 모집은 한국사회복지협회 특수교사 관련 카페 등 사이트에 공고에 게시했으며 특수교육, 사회복지, 심리상담, 물리치료 등 관련 학과 졸업자나 2년 이상 장애아동 경력자를 우선 채용하였습니다. 협력기관은 파주세율센터,
파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였으나 사업 초기 놀이교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총 7차례 채용 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놀이교사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7월 7일에 진행된 첫 번째 교육은 놀이교사 7명이 참가했으며 세이브 더 칠드런 기관 소개 및 발달장애 아동 특성 및 이해, 놀이교사 지원사업 안내 및 매뉴얼 교구와 교환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수도권 코로나 4단계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였습니다. 2차 교육은 10월 16일 토요일에 진행됐습니다. 놀이교사 9명과 자문위원 2명이 참석해 아동 사례별 놀이 수업을 살펴보고 놀이 방향과 목표를 재수립하는 슈퍼비전을 통해 놀이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3차 교육은 11월 17일 우수 사례 및 대표 사례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놀이교사는 10명이 참석했으며 놀이 수업 노하우 공유 및 개선할 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놀이 수업은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활동 계획안을 주셨고 놀이 수업은 크게 언어, 미술 공예, 체육, 수리, 인지발달 5개 영역으로 나눴으며 각 영역별로 놀잇감을 구성하였습니다. 놀잇감은 공유형과 지급형으로 나눠져 공유형은 계산놀이, 젠가, 주사위 스토크 등으로 함께 쓰는 놀잇감이고 지급형은 픽셀비즈, 화폐놀이, 슬라임 등 아동이 소장하는 놀잇감이었습니다. 2021년 놀이교사 지원사업은 ICT 놀잇감이 지급형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두브레인과 코드모스 중 수준별로 한 개를 선택한 코딩 프로그램은 1년 이용권으로 갤럭시 탭과 함께 지급되어 보호자와 아동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즈음, 전자 드로잉 패드, 전자 피아노, 전자 현미경 등 다양한 ICT 놀잇감은 보호자들의 수준에 맞춰 선택하여 지급되었습니다. 2021년 놀이교사 지원사업 소요 예산은 당초 9,140만 원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9월부터 보호자 동의하에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데다 모니터링 결과 횟수 증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1년 12월 17일에서 2022년 3월 20일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사업비 또한 9,140만 원에서 1억 2,300여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 아동의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높았으며 수업 시 놀이교사들은 다양한 놀잇감을 준비해 방문하여 아동이 스스로 놀잇감을 선택하여 놀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 사업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활동 빈도가 높은 놀잇감은 2022년 놀이키트 구성 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보호자가 놀이 활동을 모델링할 수 있도록 활동 계획안을 좀 더 촘촘히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2021년 놀이교사 지원사업 사업 현황 및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놀이교사 지원사업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 사진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모두 함께 감상하시죠.
지난 놀이교사 지원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놀이교사 선생님께서 우수 사례 소개 있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는 김성심 선생님이십니다. 네, 2021년 놀이교사 지원사업 우수 사례 보고를 하는 김성심입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번 작년에 놀이교사 지원 사업에서 좋은 성과들을 남기셨을 텐데 제가 여러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우수 사례 보고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 세이브 더 칠드런과 파주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른 선생님들의 그런 좋은 성과물들을 잘 표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최대한 제가 했던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아이들을 이번에 놀이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3명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8세 여아이고 지적장애 3급 아이였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보호자는 아동의 이 심리적 상태나 또래 관계에서의 규칙, 순서에 대한 이해 등을 놀이 시간을 통해서 얻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 아동의 경우에는 놀이 상황에서 자신의 주도성을 굉장히 강조하였고 늘 그 위계적 우위에 서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형 놀이를 하거나 소꿉놀이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엄마나 선생님을 꼭 해야 됐었던 그런 아이이고요. 주의 집중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ADHD 성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세기에서는 1에서 20 정도의 수세기는 가능했으나 한글은 어려웠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경우에는 협동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하고 평소에는 늘 놀이 속에서 많이 다투거나 싸우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놀이를 통해서 협동심을 키우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가능한 동생하고 같이 놀이를 하도록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놀이에서 한 아동하고 놀이를 하는 것보다는 2배의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힘든 점도 있었지만 아이가 동생하고 같이 놀이를 하면서 배려심도 키우고 또한 서로 협동해 가는 그런 마음들을 차차
익혀가는 그런 가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아이가 약간의 스트레스를 평소 많이 갖고 있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야외에서 열려진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외부 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아이의 산만하거나 주의 집중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은 많이 극복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할 줄도 아는 이런 특성을 좀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14세 여아이고요. 지적장애 상급이었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초기 상담에서 보호자가 또래 관계 부재로 인한 외로움의 해소와 관계 형성 기술이 습득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 아동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었는데요. 약간의 지적장애 상급이었지만 간헐적으로 몸을 앞뒤로 흔들며 알 수 없는 소리를 흥얼거리는 등의 상동 행동도 보였고, 다만 미술 행동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보이는 고기능성을 발휘하여 자폐 성향도 나타났습니다. 책 읽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본인이 의사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완성된 문장을 구현하기 어려웠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회성을 좀 키워나가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사회성 발달을 위한 그런 놀이 시간을 많이 가졌고요. 또한 책 읽기가 어려웠던 관계로 꾸준히 매일 놀이 시간 조금씩 책을 읽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가운데 보이시는 그 화면에 보면 예의 없는 친구들을 대하는 슬기로운 말하기 사전이라는 책인데요. 이런 좋은 책들도 있어서 아이가 다른 친구들하고 거부감 없이 사귈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놀이 시간에서 많이 지향했습니다. 또한 이 ICT 놀잇감을 통해서 아이의 아동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놀이가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미술을 잘 그렸기 때문에 저를 예쁘게 표현하는 그림도 그려주었고요. 그다음에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는 뜻깊은 이런 편지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많이 외로웠는데 함께 해주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또 고마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5세 남아이고요. 뇌병변 상급입니다. 이 아이는 뇌병변 장애로 인해서 사실 이제 두 다리로 서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초기 상담에서 보호자께서 아이가 두 다리로 서서 할 수 있는 놀이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아이 경우에는 아직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수용 언어는 가능했지만 발화 언어는 아빠, 엄마, 너 뭐 이런 정도만 가능했습니다. 다만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놀잇감을 가지고도 30분이나 1시간 이상의 놀이가 가능할 정도의 매우 높은 집중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는 원하지 않았고 자동차, 공룡 같은 놀잇감을 통해서 부딪히고 또는 싸우고 뭐 이런 대결하는 상황을 즐겨 했습니다. 남아라서 그런지 이런 어떤 경쟁적인 상황의 놀이를 즐겨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큰 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의 운동성을 좀 키워주는 그런 놀이도 많이 이제 많이 하였고요. 그리고 또 아직 언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가지고 노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언어 발달을 지향할 수 있는 이런 놀이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피규어 같은 장난감을 통해서 아이와 같이 놀면서 아이에게 동물들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도와줄 수 있도록 경쟁이 아니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를 키울 수 있는 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함께 했던 아동들의 사례 보고를 마치겠고요. 올해도 이런 놀이교사 지원 사업이 더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놀이교사 지원 사업에 기대하는 바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대체로 비장애 아이들하고 어울려 놀지 못하고 사회성 발달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끼리만이라도 함께 놀 수 있는 개별 지원은 지속적으로 하면서 함께 놀 수 있는 이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비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터, 일명 무장애 통합 놀이터라고 하는데요. 무장애 통합 놀이터에 대한 확대 요구가 많이 있고, 장애 어린이들도 이를 통해서 놀 권리 실현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여서 저희가 앞으로 무장애 통합 놀이터 확대에 더욱더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사례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김수진 선생님의 우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에 놀이교사로 참여한 김수진입니다. 오늘은 너무도 감사하게도 놀이교사 우수 사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활동을 하면서 맡은 아동이 3명 정도였는데요. 그중 아동은 그 중에서도 좀 저희 기억에 남고 좀 마음에 남았던 친구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세 남자 아동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개인 능력이라든지 학습, 활동 면에서 모든 게 다 우수했던 그런 친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행동이나 성격이나 특성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활동 초기에는 이 친구가 장애가 장애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밝고 평범한 그런 모습으로 제가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3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게임을 할 때 승부욕이 강하게 보이고, 게임을 하고 감정을 누르지 못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어려운 점이 있구나 이런 걸 파악을 하게 되었고요. 옆에서 그런 거를 볼 때 어머니가 피드백 애들한테 줄 때 그런 감정을 숨기지 말고 표현을 해라. 말로 표현을 해라. 그러니까 화나면 화나요, 속상해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라고 해서 그런 많은 연습을 해갖고 현재는 많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애의 특성을 보면은 이 친구가 제가 놀이를 하면서 너무 모든 면에 뛰어나서 일반 아동보다 또래 아동보다 좀 더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크고 작은 일로 싸우거나 말다툼을 할 때가 많았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 아이를 포용하다 보니까 그 친구의 문제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게임을 하다가 보면 아동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력성이 가끔 보이고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동이 주로 했던 활동으로 보면은 일정한 법칙이 있고 머리를 써서 해결하는 장기, 바둑, 체스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반 아동들이, 특히 남자 아동들이 장기나 바둑이나 체스를 좋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이 아동은 이런 것을 많이 좋아하고 즐겨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런 배경으로 본다면은 생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상태이신데요. 아버님하고 놀이를 했던 기억이 이 아동의 성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이를 할 때마다 게임 용어를 물어보고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그런 때마다 되게 성취감도 많이 느끼고 좋아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아동이 활동을 할 때 보면은 동물이나 사물, 특수 자동차를 무척 좋아했으며, 스티커 붙이기라든지 아니면 특수 자동차,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자동차에 이름을 좀 더 암기하고, 사용 용도라든지 모형, 그리고 교사들하고 함께 제가 호응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면 천천히 알아가면서 되게 호기심을 충족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아동이 일정한 법칙이나 그런 머리를 써 해결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퍼즐도 많이 좋아했습니다. 퍼즐. 맨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제가 이제 개입을 하면서 많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퍼즐을 60피스, 80피스 이제 블록으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이거 활동하는 동안에 이 친구들은 이제 그 완성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그림을 전체로 보고 상상하는 것도 매우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가장 네 번째로 활동을 했을 때 초기에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의 자폐 성향을 하면서 이 놀이는 활동에서 꼭 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 친구는 지금 어머니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언어 치료라든지 뭐 감성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감정에 관해서 표출을 하는 부분에 많이 서툰 부분이 보였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말로 표현할 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는 나는 감정을 말하기가 싫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감정은 필요 없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자기가 감정을 표현했을 때 좋지 못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서 그런 걸로 말로 표현하도록 놀이를 하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섯 번째로 아동한테 이제 주로 이제 활동을 했던 내용은 두뇌 활동, 숨은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이상한 그림 찾기 등을 많이 해줬는데요. 이 친구들은 활동을 하면서 시간과 속도 같은 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그림 활동을 다 끝나고 나서는 선생님 오늘 몇 점이에요? 라든지 그렇게 해서 또 성취도 같은 거는 다 하고 나서 그 완성도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놀이 수준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서 되게 어머님도 많이 좋아하셨는데요. 아동은 지금 어머니께서 다행히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고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버님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데 이제 누나, 형이 있어서 그 이제 가족으로부터 이제 좋은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초기 활동 때에는 적극적이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점점 가면서 친구의 이제 보이지 않았던 좀 어려웠던 부분을 좀 알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인 부분이라든지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놀이 활동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은 지금 소근육이 발달이 조금 더 더디어서 손가락이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글씨는 알고 있지만 쓸 때마다 망설이고 피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방학 동안에 열심히 이제 좀 손 근육을 하기 위해서 글씨를 연습을 했는데 그거조차도 좀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던 끝에 자동차, 동물, 사물, 뜯어서 만들기 그런 소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는 놀이를 반영을 하여서 소근육 발달에 좀 도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여태까지 3명의 아동을 보면서 가장 많이 좀 애착이 가고 관심이 쏟는 아동이기도 합니다. 보호자분께서 항상 저희가 놀이 활동을 하고 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동이 이제 다른 친구들과 또래 관계에서 조금 더 소통을 하고 원활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그거 한 가지만 신경 써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셔서 이제 지금 이 아동이 올해 3월달에 지금 학교를 들어갔을 건데요. 3월달에 들어가서 다른 아동이랑 좀 장애를 뛰어넘고 잘 활동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친구에 대한 소망은 현재로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밝은 아동으로 멋진 어른으로 성장해야 할 생각이 들지만 성장을 하고 문제점을 받아들이고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머니께서는 아동의 감정이나 행동들을 살펴보시고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아동이 조금 더 나은 어른으로, 청년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우수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선생님들이 가셔서 현장에 가셔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동들과 소통을 하면서 좀 더 많은 기회를 접하고 아동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을 열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순서로 이제 저희가 지금 2021년 장애인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도 이제 새로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노력교사 선생님께서도 열심히 해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활동을 하다 보면은 크고 작고 어려운 일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항상 응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아동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게 좋은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진이었습니다. 네, 저희 파주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놀이교사 지원 사업을 다시 또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2022년 놀이교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세이브 더 칠드런 최정미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2022년 사업 계획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발달장애 아동의 놀권리 증진을 위해 21년 협력기관 2곳을 포함하여 총 4개 지역으로 확산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지역의 확대에 따라 총 160명의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2022년 12월까지 6개월 동안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장애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저희 세이브 더 칠드런도 의미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사업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 기대되는데요. 최정민 선생님 2022년 사업 소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 성과보고 대회는 모든 분들 다 모시고 뜻깊은 자리를 지내야 하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어 한편으로 너무 안타깝고 내년에는 모두 함께 모여서 뜻깊은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